분기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조건 분기문입니다. 조건 분기문이 일어나면 실행을 해봐야 분기가 날지 나지 않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먼저 설명하면 이 taken이라는 것은 조건 분기문이 조건이 참이 돼서 실제로 브랜치가 일어난 것을 taken이라고 하고, 조건이 false가 돼서 분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not taken이라고 합니다. 이 분기 예측 기법은 조건 분기문을 만나면 taken일지 not taken일지 하나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곳에 명령어들을 인출하고 예측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 실행한 것들의 결과는 레지스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적지가 결정된 후, 분기 목적지가 결정된 다음에 이 예측 실행이 옳았으면은 실행 결과를 레지스터에 갱신을 하고, 예측이 틀렸으면 실행 결과를 버리고 새로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올바른 위치로 복구를 하고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분기 예측 방법은 동작 코드에 의한 예측이 있고, 그리고 분기 예측 상태도에 의한 예측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동작 코드에 의한 예측은 이제 분기 명령어를 보는 거죠. 분기 명령어가 긍정적인 조건문일 때, 예를 들어서 branch if 0 이런 것처럼 brg죠. brg 이런 것처럼 branch if 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분기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분기문, 그거는 예를 들면 brng 이런 거죠. 이 ng 이렇게 돼서 상태 레지스터 중에 상태 플래그가 뭐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이 조건 분기 명령어는 분기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작 코드만 보고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상태도에 의한 예측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에 의한 예측은 분기문에 대해서, 어떤 조건 분기문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할지 그 상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연속해서 두 번 예측이 틀릴 때 예측하는 것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taken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초기 상태라고 보면 처음엔 taken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 실행을 하다가 계속 예측 실행이 맞았으면 이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만약에 그 예측 실행을 했는데 not taken이면 상태를 이렇게 바꿉니다. 상태를 1로 바꾸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taken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taken으로 예측을 하고, 만약에 결과가 taken이었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not taken이 두 번 연속해서 틀리면, 그렇죠?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또 not taken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틀리면 상태를 3으로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not taken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not taken. 그래서 계속 not taken이면 이 자리에 있고, 만약에 taken이면 이제 상태를 이렇게 바꾸는데 한 번 예측이 틀린 거죠. 한 번 예측이 틀렸으니까 상태는 바꾸되 계속해서 not taken으로 예측을 합니다. 또 두 번 연속해서 그 예측이 잘못돼서 taken으로 되면 앞으로는 taken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도를 분기문마다, 조건 분기문마다 이런 상태도를 기록을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분기문을 만났을 때 taken이었는지 not taken이었는지를 상태를 기록을 해놔 가지고 이 상태를 보고 예측하는 방법, 이게 분기 예측 상태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분기 예측 상태도를 사용하면은 예측 정확도를 한 75%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분기 예측 상태도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실행했던 분기 명령어에 대한 상태를 어디다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것을 브랜치 타겟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CPU 안에, 프로세서 안에 있는 고속 탐색 장치인 거죠. 이거를 브랜치 타겟 버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프로세서는 브랜치 히스토리 테이블, 과거에 분기가 일어났는지 그 기록을 해놓은 표다 이런 뜻이죠. 브랜치 히스토리 테이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기 명령어, 최근에 실행했던 분기 명령어에 대한 기록을 저장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개, 이렇게 한 500개 정도, 2의 n승으로 따지면 한 512개 정도의 분기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캐시처럼 연관 액세스 기억 장치가 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영역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또 분기 명령어가 나타나니까 오래된 거는 또 빼내고 하는 교체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표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면 분기 명령어 주소, 현재 몇 번지의 분기 명령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1124번의 분기 명령어가 있었는지 이런 분기 명령어 주소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분기 명령어의 목적지 주소, taken일 때 몇 번지로 점프를 했는지, taken이 아닐 때는 이 다음 주소를 실행하는데 taken일 때 몇 번지로 분기를 했는지 이 주소를 미리 여기다 적어 넣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612번지로 점프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상태 코드, 이 상태 코드는 아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 상태가 0이다 또는 0, 1, 2, 3 넷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게 0이면은 다음에도 또 1로 점프할 거다 라고 테이큰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탐색을 빨리 하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이런 테이블을 프로세서 안에 갖고 있게 됩니다. 리스크 프로세서에서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리스크 프로세서는 단순한 명령어 형식을 갖고 있고 주소 지정 방식도 단순한 것만 남겨뒀고요. 그래서 명령어 형식이 간단해지니까 하드와이어드 제어 장치를 쓰고 있고 또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명령어 사이클의 단계를 중복 실행하게 만든 거죠. 명령어 사이클의 단계들을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중간에 레지스터를 넣어서 중간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단계를 같은 시간대에 중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명령어들을 매번 이렇게 연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명령어 의존성이라는 게 있죠. 레지스터에 먼저 값을 기록한 다음에 그거를 읽어서 쓸 때 이 명령어들은 먼저 다 기록이 된 다음에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기 명령어, 이 분기 명령어는 실행이 돼봐야 분기가 될지 분기하지 않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연속 실행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기 명령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기 예측을 한다 그랬죠. 많이 쓰는 방법이 분기 예측 상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분기 예측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브랜치 히스토리 테이블이라는 것을 프로세서 안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